안녕하세요, 더올드입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파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최근 암호화폐 시장 흐름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크립토 시장 뜨거운 반응을 보이면서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알트보다는 비트코인 위주의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은 잠시 조정 구간에 머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언제든 다시 추가 랠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상황을 수치적으로만 보자면요.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코인은 역시나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시장 전반이 긍정적인 바이브를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주요 이슈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중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 확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중에 이 미 증시, 코인 시장 모두 큰 하락을 겪었었죠. 현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낮추는 협상의 가능성들을 시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매우 친절할 것. 이런 긍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미국 증시는 물론 암호화폐 시장도 이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무려 9억 달러 이상의 순유입이 발생을 했고요. 이는 작년 12월 강세장 이후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ETF 자금은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및 자산 운용사 중심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 매수량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레거시 금융시장에서도 비트코인 또는 이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폴 애킨스이죠. SEC 새로운 의장 공식 취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한 폴 애킨스가 SEC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은 물론 알트코인들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XRP와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 가능성도 우리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이 외에도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허용 여부 등 다양한 호재가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를 살펴보면요. 현재 63포인트로 탐욕 단계에 진입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제보다 9포인트 하락한 수치이긴 하지만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30포인트대로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서서히 해소가 되어가고 시장이 이에 적응을 해가면서 이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탐욕 단계의 수준은요. 작년 말 강세장 진입 직전과 매우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크립토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64%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것은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 시총이 차지하는 이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도미넌스 수치는 2021년 1월 이후 최고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럼 알트 프로젝트들은 모두 죽어만 있느냐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 조금씩 매우 약한 수준이지만 순환매도 관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트럼프 코인이 50%가 넘는 단기 펌핑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물론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알트 코인들이 잠시 조정 구간에 들어선 모습인데, 알트들이 조금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시간을 두고 좀 더 길게 지켜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현재 크립토 시장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우리는 파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가격이 최근에 큰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아직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가총액 20위권대에서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여러 차례 시장의 큰 파도 속에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요. 최악의 상황까지는 무너지지 않고, 물론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지만 0.6달러대 라인을 어떻게든 오래 잘 버텨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다음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파이코어 팀과 모두들의 비공개 회의가 있었던 날입니다. 해외에서 여러 자료들을 최대한 제가 모아보았고 중복 체크를 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제가 100% 모든 자료를 모으지는 못했고 이 중에서 확인이 된 자료들만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의에서 KYC 검증자 보상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KYC 검증자 보상은
더 일찍 지급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마이그레이션의 에러 이슈와 좀 더 안정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2단계 인증 절차를 또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시간을 소비를 했고요. 또 오픈 네트워크 전환 등 우선 과제들로 인해서 지연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겠지만 KYC 검증을 함에 있어서 AI 자동 검증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가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 검증자의 건당 파이 보상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고되고 있는 다중 계정자를 차단하는 과정도 잠시 얘기가 되었습니다. 코어팀은 계정의 접근을 차단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요. 커뮤니티에 굳이 알리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계정을 차단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테스팅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공개적으로 이런 계정들을 차단을 했을 때 사용자들은 전략을 바꾸어서 다른 방법으로 다시 나타나는 방법을 택해 왔었기 때문에 코어팀은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그들을 차단을 하고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주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AMA가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런 회의들이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커뮤니티에게 공유를 해달라는 모더들의 요청이 있었고 여기에 코어팀은 본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 중인데 전체 녹화를 커뮤니티에 배포하지 않는 이유로는 맥락 없는 일부 발언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는 블로그나 미니 영상 형태로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픈 네트워크 이후의 로드맵 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화가 나왔었고요. 관련 얘기에서는 코어팀도 새로운 로드맵을 공유를 하고 싶지만 법적 규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고 현재는 공식적인 발언 하나하나가 커뮤니티 외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이그레이션 우선순위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미래를 단정짓는 약속이나 예측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투기적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개적으로 모두 공유하기가 어렵지만 확신되는 부분들이 준비가 된다면 하나씩 알릴 예정이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은 1차 마이그레이션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코어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차 마이그레이션의 우선순위가 조금 더 밀린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이후 2차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 단위의 정기 자동 마이그레이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최근 마이그레이션 로드맵에서 이미 언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도 공유가 되었는데요. 참고로 현재 파이 프로토콜 버전은 19버전입니다. 한 모드는 스텔라 22 프로토콜로 업그레이드가 될 의향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코어팀은 그럴 의향이 분명 있다. 조만간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답변이 있었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그렇다면은 스텔라의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파이 블록체인이 가져올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파이 블록체인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후에 결정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가 현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파이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무조건 도입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기술적 질문이 있었는데요. 스텔라에는 레이어 2 솔루션인 스타라이트가 현재 초기 테스팅 중인데 파이도 이런 레이어 2 솔루션 도입 예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파이의 경우에는 아직 충분한 거래 처리량을 보여주고 있고 정말 더 많은 거래가 증가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레이어 2 솔루션보다는 파이의 블록 사이즈 조정이 더 먼저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드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상위 2000개 노드 순위를 보여주는 노드용 블록 탐색기 페이지가 현재 내부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보상은 백서에 따른 알고리즘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테스트넷과 메인넷 구분 없이 노드를 운영한 파이오니어는 모두 현재 보상을 받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노드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커뮤니티와 논의를 통해서 검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드의 신뢰성 및 운영 이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장기간 성실하게 운영된 노드가 더 큰 기여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의 소통 개선 관련해서도 일단은 코어팀이 개인 계정을 통한
직접적인 소통보다는 공식 계정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정보 제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이고, 다만 향후에는 기술적인 방향성이나 공개 토론을 위한 소통 창구 마련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컨퍼런스 등 외부 행사 참여도 계획 중이다 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컨퍼런스는 이번 5월에 열리는 컨센서스 2025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주제들이 회의에서 오고 갔었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모두 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슈를 잠시 바꾸어서요. 최근 HTX 거래소, 예전에는 후오비가 사명이었죠. 하루에만 2차례나 파이코인 이미지를 자사 콘텐츠에 포함시키면서 파이코인에 대한 어떤 계획을 암시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파이코인이 정식으로 상장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소가 파이 네트워크에 KYB 절차를 완료를 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다종 지갑을 부여받고 공식 현물 상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현재까지 이 HTX 거래소는 KYB 통과 기업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HTX는 예전에 후오비라는 사명을 사용할 때 2022년 12월 코어팀의 동의 없이 IOU 형식으로 파일을 무단 상장을 했다가요. 코어팀의 강한 비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그런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후오비는 이름을 HTX로 사명을 바꾸었고, 또 당시 무단 상장되었던 IOU는 상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 파이 현물 상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케팅의 귀재죠. 저스틴 선이 이 실질적인 HTX 거래소의 소유주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스틴 선은 수년 전부터 파이를 자신의 거래소의 생태계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비판을 꽤 받아오기도 했었지만, 크립토 이 시장에서 마케팅 능력이나 큰 자금을 끌고 오는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왔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STX가 파이코인을 주제로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연이어 노출하고 있는 것은 우리 파이오니어들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최근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개인 지갑들이 수천만 개의 파이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현상들도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갑들이 HTX, 저스틴 선 혹은 다른 거래소와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모론적으로 해석을 해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